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위대한 쇼맨은 영화가 줄 수 있는 환상성을 극대화시킨 작품입니다. 쇼 비즈니스라는 영역을 개척한 실존 인물 P.T. 바넘의 성공담에 신분의 장벽을 넘어선 사랑 이야기가 얽혀 있습니다. 뮤지컬 영화의 간판 스타인 휴잭맨을 비롯한 배우들이 펼치는 비주얼적 풍성함과 매혹적 OST는 관객들의 눈과 귀를 동시에 사로잡습니다. 무엇보다 숨어 살아야만 했던 혐오스러운 외모를 지닌 이들이 무대 위에서 강렬하게 외치는 This is me의 함성은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 당신 역시 충분히 멋지다라고 말해주는 듯한 위로마저 있습니다. 꿈을 꾸기는 쉽지만 이를 현실로 만드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안에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습니다. 주인공 바넘이 대단한 것은 시대인식을 뛰어넘는 사고와 편견에 굴하지 않고 밀고 나가는 용기와 추진력입니다. 예술이란 원래 특권을 지닌 소수자들만의 향유물이었습니다. 예술이 지닌 신비한 아우라는 계급의 폐쇄성으로부터 비롯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술 복제와 대량 생산이 자유로운 오늘의 시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술의 빗장은 헐거워졌고 대중 역시 기꺼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쇼 비즈니스라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존재합니다. 이 영화는 1987년 시작되어 2017년까지 이어진 지상 최고의 쇼라 일컬어진 바넘 앤 베일리 서커스 탄생 스토리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가난한 양복쟁이 아들이 신분의 벽을 넘어 쟁취한 멋진 여성 체러티와의 사랑과 그들 가족의 따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버넘의 아내 체러티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가난에도 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시련에도 남편 곁을 지켜주는 여자입니다. 회사의 파산으로 버넘이 실직자가 되어도 그 일은 원래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이었다고 위로를 던지며 나는 이미 원하는 것을 다 가졌다라고 말해주는 초긍정의 아이콘입니다. 버넘이 허황된 꿈처럼 보이는 신기루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늘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가족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터입니다. 버넘은 첫 사업으로 죽은 것들로 가득 찬 호기심 박물관을 세우지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는 능력을 타고난 그는 살아있는 호기심 대상을 불러보아 전대미문의 쇼를 세상에 선보입니다. 그 낯섦과 기괴함의 예술평론가는 사기꾼이 벌이는 서커스라고 일갈하지만 이 역시 노이즈 마케팅으로 활용하면서 세상의 조롱에 정면 승부를 겁니다. 남들과 다른 외모를 가졌다는 이유로 숨어 지내야 했던 이들은 버넘의 무대 위에서 스타로 다시 태어납니다. 오늘날까지도 논란이 되는 버넘이 장애인과 흑인을 비롯한 아웃사이더를 돈벌이로 이용했다는 지적은 그가 어떠한 태도로 이들을 대했는가를 알지 못한 채 던지는 일방적 비난이기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자신을 부정하며 숨죽여 지내왔던 이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세상에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다름을 받아들이는 일조차 벅찬 일인데 취함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일은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혐오는 익숙함 속에 수그러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버넘의 서커스는 예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영화에서 버넘의 쇼가 가짜라고 비난하는 예술평론가의 일갈은 버넘의 공연이 기존의 예술적 가치에 봉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소수의 특권층을 위한 숭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쇼는 거짓이라는 평론가의 지적에 버넘은 당당히 맞섭니다. 사람들이 즐거워 웃는 것도 거짓으로 보이느냐고 말이죠.
쇼에 대한 버넘의 철학은 명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예술이다가 그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오페라에 전율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이들은 열창하는 트로트 가수의 무대에 마음이 무너져 올 수 있습니다. 예술의 역사가 보여주듯 예술이라는 재단에 오르기 위해서는 주류 사회의 인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유명해지지 않으면 자신의 영향력을 남길 수 없는 예술계의 현실은 예술의 세계에서 군중 심리가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보여줍니다. 버넘 역시 그만의 쇼로 유명세도 타고 돈도 벌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상류층의 인정을 갈망하게 됩니다. 버넘이 상류층 연극계 인사를 끌어들이고 스웨덴 오페라 가수 제니 린드 공연에 애달아 하는 모습은 그 역시 B급 연출가라는 세상의 시선에 속박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부분입니다. 제니 린드를 통해 자신의 관객들에게 한 번은 진짜를 보여주고 싶었다는 그의 고백은 그의 단원들을 가짜로 여기고 있다는 속내는 아닐까요? 제니 린드를 위시한 뉴욕계 인사들 파티에 입장하고자 하는 단원들을 막아서는 그의 모습은 시대인식을 넘어설 수 없었던 개인의 한계이자 초심에서 멀어져 있음을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버넘 역시 세속적 성공을 거머쥘수록 가족들과 멀어지고 단원들 존경도 잃고 결국 극장마저 전소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고서도 달라지지 않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사회적 성공에 이를수록 진짜 성공의 이유였던 가족들과 멀어지는 모습은 아이러니하지만 그것이 인간사입니다. 이 작품 역시 헛된 야망에 또다시 좌절을 겪다 결국 가족과 단원들의 도움으로 재기에 성공하는 일반적 성공 패턴을 따릅니다. 버넘은 화제로 공연장을 잃지만 이동식 천막 무대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성공 신화를 새로 읽습니다. 세상 일은 원래 뜻대로 안 되는 법이며 그랬기에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실패가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은 쉽게 성공을 이룬 자이기보다 아무것도 시도해 보지 않은 사람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절망의 순간에 도약할 수 있기 위해서는 최후까지 남는 내 편이 있어야 합니다. 체러티는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어요. 곁에 좋은 사람 몇만 있으면 된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진짜 성공이란 돈과 지위, 인맥보다 어쩌면 좋은 사람 며칠 얻는 일이 아닐까요? 단원들이 버넘에게 최후의 보루가 되어준 것은 혐오 대상이었던 그들을 세상 속으로 끌고 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닌 This is me를 외치는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쇼맨이 관객을 사로잡은 이유는 영화적 구성 이외에도 끊임없이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다시 애쓰는 삶이 거기 있어서 무엇보다 타고난 외양과 재능이 어떻든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도 충분히 멋진 것이라는 위로의 메시지 때문은 아닐까 합니다. 자신에 대한 평가는 오직 그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당당하고 자랑스러우면 성공한 삶이 맞습니다. 스스럼 없이 자신의 직업을 쇼맨으로 내세운 남자의 이야기. 기괴한 프릭쇼의 주인공으로 살아도 그 모습 그대로를 즐기는 이들을 보는 것은 감동입니다. 무엇보다 버넘의 서커스는 삶에 지친 수많은 노동자가 맛볼 수 있는 환상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마법의 시간이 됩니다. 예술에 대한 정의는 누가 어떻게 내려야 할까요? 언제 웃어본지 기억도 나지 않는 공연을 즐기지 못하는 공연 평론가가 버넘의 쇼에 내리는 가짜라는 단정은 믿업지 못합니다. 숭고한 미적 세계가 인간의 영혼을 고양시키듯 손쉽게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는 무대 역시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너무 먼 예술은 많은 이들이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화 위대한 쇼맨은 가짜인가요?
윤색과 각색을 거쳐 만들어지는 허구의 예술 장르에서 무엇이 진짜이고 또 어떤 것은 가짜일까요? 버넘을 미화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영화적 포지션을 택한 것은 그것이 관객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재미없으면 예술이 아니다 라고 말한 백남준의 말을 보태고 싶네요. 어떤 장르의 예술이든 무대 위의 삶은 허구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단지 그것이 지향하고 있는 정신, 무대를 만드는 이들의 열정과 태도에 감동받습니다. 남들이 추앙하는 엄청난 것이 아니어도 자신이 감동받았다면 족하지 않을까요? 명화와 명작뿐만 아니라 대중이라는 타이틀이 붙는 문화예술 앞에서도 소심해지는 것은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임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채 2시간이 안 되는 위대한 쇼맨을 보며 즐거웠고 감동받았다면 쇼맨을 넘어선 위대한 예술입니다. 한 작품에서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예술이란 원래 향유자의 손에서 완성되는 것이지 않던가요? 감사합니다.